3인 3색입니다. 그렇다면 3명이 등장하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 됩니다. 3인 3색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큰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주라 꼽히는 분 3분이 계세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여론조사에도 막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외에 더 있지만 일단 3명이 대표적으로 꼽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서로를 겨냥한 어떤 평가,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이런 걸 냅니다. 우선요. 김기현 의원의 입장이에요. 크게 보시면 최근에 이른바 이 비속어 관련된 요 발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 당 몇몇 지도자급 인사들 당 위기상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보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느낍니다. 아래로 갑니다. 양비론적 평론을 펼치다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해외로 철수해버리는 건 동지로서 자세가 아니다. 철수해버린다. 여기서 뭔가 짐작이 됩니다. 자꾸. 이런 표현을 굳이 썼어요. 다음 보시죠.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자당의 대통령과 당을 공격하며 내부 총질한다면 그것 또한 동지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이건 누굴 얘기한 거죠? 총질이라고 했어요. 내부 총질.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더 뚜렷해집니다. 누굴 말하는 건지. 그때 간 보다가 앞서서 철수 간 나왔으면 아시죠 지금요. 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를 하는 분이 있고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로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당의 위기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최근에 이틀 전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죠. 어떤 당권 경쟁자에 대한 평가, 최근에 그 발언 논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첫 번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죠. 어제 저 대학에서 특강했는데 거기서 질문받고 몇 가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일단 본인에 대한 평가를 하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자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신뢰가 떨어지는데 본인의 기대가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요. 요 발언 논란 관련해서 온 국민이 청력 테스트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이대로면 총선 뻔하다. 총선 어렵다고 전망한 거예요. 아까 김기현 의원의 말을 생각하시고 이거와 겹쳐서 한번 보세요.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자, 요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분,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이 무슨 철수해버린다, 뭐 간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비겁한 정치랄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안철수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저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여기 경선에 들어가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고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큰 손해를 이번에 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고요. 뒷부분은 그 발언 뭐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정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언론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한 분씩 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장혜찬 이사장. 김기현 의원이 두 경쟁자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여러 앞에서 쭉 얘기했다가 뭐 양비론을 쳐다가 뭐 철수해버린다. 마치 뭐 남이당처럼 얘기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대목에 비겁의 정치, 뭐 배신의 정치 이렇게 표현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권 주자 개개인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고 이걸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틀린 게 없다. 그건 공감하신다는 거네 지금. 지금 사실 말에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도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든 정말 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눈물 흘려서 피땀 흘려서 힘겹게 만들어낸 정권 교체, 이 정부와 여당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선대본 지도부였지만 평당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여기 나와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이 최전선에서 보병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전선의 한 종류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전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급도 예. 잘 안 되고 그래도 이 참호하고 진지 구축해서 이 총 쏘고 있는데 예. 어느 분은 뒤에서 그러니까 중진이나 당권 주장하면 탱크거든요. 갑자기 그냥 하늘로 탱크를 쏴요. 포를 쐈는데 하늘로 쐈다. 상대를 지금.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황이 그 하늘로 어려우면. 쏜 포탄은 어디로 그냥 가는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죠. 이 치열한 이 진지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예. 아니라 그냥 세상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예. 습관적으로 전황이 불리해지면 아군 진지를 향해서 탱크 포신을 돌려서 갈겨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갈긴다는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날려버리는 쏴버린다, 분, 뭐 쏴버리는 날린다로 분이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예. 체급을 키워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전선에서 뭐 미우나 고우나 정말 힘들게 만든 이 정부 지키려고 열심히 싸우는 보병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게 어려워도 불리해도 그때 같이 싸우고 예. 몸 비비고 부비고 하면서 이 정이 쌓이고 미운정 고운정 예. 들고 하는 게 동지고 당원이거든요. 예. 이게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 아래에서 무조건 한 가지 목소리만 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예.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매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 뭐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민주당과 전면에 싸우는 게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30%대인데 예. 나머지 한 60% 이상과 맞지 않는 결이 다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누가 선뜻 그러고 싶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론적으로 세상 좋은 소리만 하거나 또는 이때다 싶어서 나의 정치적 공간을 위해서 아군 진영에다 포를 날리는 예. 그런 자해 정치, 배신의 정치로는 결코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다, 동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그런 취지인데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요거 다른 분들 바로 이렇게 차분하게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여기도 전선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선의 맞은편에 아마도 김관호 소장님께서 선전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김관호 소장님께는 일단 TK 쪽 전 연구가 이제 강하게 계시고 거기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쪽 민심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바라보는 TK 민심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뭐 평가가 그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뭐가? 그러니까 뭐 그냥 김기현 의원 말 맞다나 예. 간 보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그렇게 그 정도 많이 하진 아니냐, 지금. 않거든요. 근데 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본인은 좀 확산되는 본인에 거 대한 아닌가.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저도 자평을 뭐 그 했어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여기 김기현 의원 말대로 내부 총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내부 비판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건강하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고요. 이건 예. 정치 어떤 견해를 교류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쟁터라고 묘사하는 전장 것에 아니다, 여기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관을 얘기할 때 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꾸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최근에도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예. 여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예 정면으로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옹호를 하거나 예. 이런데 그냥 비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일원은 아닌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체성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인이 다음에 어떤 당 대표 주자로 나온다 그러면 이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어떻게 누굴 뽑아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예. 색깔이 확실히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발언 기회 요청을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순서를 좀 정할게요. 장해찬 이사장께서 아마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더
첨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30초 정도 드리니까 먼저 하시고요. 뒤에 이상일 전 특보 그다음에 김종혁 비대 요 순서로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10초면 됩니다. 예, 장혜찬 이사장. 이게 김관옥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예. 요즘 민주당 패널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좀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보기에 얼마나 이뻐 보일까? 뭐 그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같은 맥락을 또 첨언을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슬퍼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슬픕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드세요? 왜냐하면 예. 제가 문재인 정권 때 내부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내부 총질을 엄청 해댄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금 여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예. 아 우리 김상일 씨 같은 분이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참 건강한 거야. 아, 건강하다. 우리 당은 그렇게 못해. 김상일 씨처럼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많이 저를 칭찬해 예, 주시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음.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180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제3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겁니까? 예. 국민을 위해 싸워야죠. 예? 전쟁을 해도 국민을 위한 일을 위해 전쟁을 해야죠. 제가 뭐 얼마 전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목소리 높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갔다. 그 예. 소설의 내용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어제 강의 내용 중에 아랫부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죠.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대로면 총선 뻔하다. 이대로면 총선 뻔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혹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는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지금 상태로라면 그렇죠. 지금 상태라면. 아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장혜찬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뭐 비판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예. 여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기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아주 압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 할 수 같은 없는 얘기 상황이다, 아니겠어요? 그런 거. 예. 그것 자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예. 근데 사실 이 세 분 다 우리 당의 어쨌든 중진 의원들이시고 또 뭐 당의 자산이시잖아요. 근데 예. 제 입장이 지금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이제 평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살짝 이제 그래서 민감한 위치에 지금 계시군요. 예, 제가 뭐 그런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야 된다. 뭐 그 말씀을 살짝 담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열심히 좀 해야 된다는 말씀. 저 세 분이 다 충정의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 일부 다른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왜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단일 대우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당의 어떤 신뢰 뭐랄까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추락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것 또한 당원들로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국민은 지금 비대위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법원의 결정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언제쯤 전장될지 이거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뭔가 물밑에서는 서로에 대한 경쟁이 시작된 걸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견제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